최근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일본에서 생각지도 못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불안했던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어이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일본 국적 기업이 한국 기업 결합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상반기 기업 결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금액은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 증가하며 지난 2019년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본 국적 기업의 적극적 기업 결합 움직임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다이킨 산업이 한국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회사인 화이테크 주식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과 지난 6월 신메이와 산업이 주식회사 터보맥스를 합병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비롯해 일본 국적의 기업은 올해 상반기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18건 중 총 5건을 인수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일본의 버블 경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집값을 논할 때 일본 사례는 약방의 감초라며 집값 전망의 선험잣대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10중 8구는 버블 붕괴 후 장기 하락했으니 한국도 비관적일 것이란 쪽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일본은 1991년을 꼭지로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단, 평균에 함정이 있다는 건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입지 및 연안별로 역세권, 그리고 신축 중에는 많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도쿄 등 3대 대도시는 올랐지만 지방권역은 평균을 낮췄습니다. 뚜렷한 양극화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 반전한 공시지가도 평균보다 도시권 상승에 영향이 컸습니다. 2021년 발표된 공시지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수급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기 회복과 올림픽 특수로 반짝 상승했지만 큰 방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권인 도쿄만 따지면 얘기는 다릅니다. 변수가 다양해 고려할 게 많습니다. 인구 구조 등 시대 변화를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는 공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을 점치자면 도쿄와 비교하는 게 필수입니다. 양국 수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시 경영, 수급 차이, 직주 문화, 금리 상황, 선호 형태, 매수 심리 등 집값을 가름할 환경 변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성장과 인구병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도쿄와 같은 전철을 밟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지금껏 닮았을지언정 향후 서울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시세 비교만 보면 한국의 오늘은 일본의 어제와 닮았다고 합니다. 버블 경기 때 도쿄 집값도 단기 급등을 반복했었습니다. 눈길은 일본형 버블 붕괴처럼 인구 변화와 맞물린 장기 구조적 저성장의 현실화 여부로 쏠리며 이 때문에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대로 축소됐습니다. 급격한 인구 문제로 연 2.3%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블 붕괴 후 2%대 중반이었던 일본과 닮았습니다. 저성장발 소득 감소가 만성적인 수요 감소형 디플레이션을 낳는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변화가 수요 부족을 일으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국도 인구 감소의 후폭풍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 전환은 일본이 199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복합 불황은 사실상 가시화됐습니다. 이후 경기가 그나마 되살아난 건 2013년 아베노믹스 1.0 때부터입니다. 어림잡아 20년 불황이었는데요.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고 코로나19마저 발생하며 저성장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은 산업 구조가 수출 주도형 대 내수 확대형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서울과 도쿄 집값이 동조화될지 차별화될지는 결국 앞으로의 대응에 달렸다는 것이 또 다른 주장입니다. 지금처럼 정책 실패가 계속되면 예측은 무의미하고 이미 시장이 정부를 이길 만큼 내성과 맷집이 세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지는 미지수나 혼란 초래, 상대 박탈은 상당한 사회 비용을 유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집값의 폭등락도 정책 실패로 귀결됩니다. 금리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아베 후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5.0%에서 2.5%로 낮춰
엄청난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과잉 폭등을 유발했는데 버블 붕괴 후에는 정반대로 불과 1년 만에 6.0%까지 올려 충격을 자초했습니다.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돈줄을 막으니 수요 감소, 집값 하락은 본격화됐습니다. 공급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불황이 예고됐음에도 집가 하락발 신규 건설을 유인해 공급 확대를 불러왔습니다. 토건 신화로 경기 회복을 노린 정책 당국의 실기였다는 것이 마지막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양극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경제만으로 국가 경제를 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도 황당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IMF도 경고하는데 독자적인 국내 룰을 들고 나와 채무의 질은 좋은 편. 일본은 도와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니, 채무의 질은 극악하잖아. 달러가 부족한데 대위기죠. 이웃나라가 강한 척할 때는 되게 위험할 때 인상 있지. 근데 IMF가 경고하고 있죠. 그들은 상환 능력도 보고 있을 겁니다. 못 갚는데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수에 맞는 계획을 하지 않고 허울만 부리다가는 파산하게 되네요. 일본은 돕지 않습니다. 자국에서 해결하세요. 그런데 버블이든 뭐든 일단 그 정도로 성장한다면 일본도 위험한 거 아닌가? 언제나 저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채무에 대해서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 하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셈이고 1인당 GDP도 일본을 앞질렀다는 점, 조선 관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 기업도 잘 나가는 것 같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경우 휴전 중이라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쌓아도 순식간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번에는 미국도 일본도 도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만일 도움을 준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대패할 것이고 국민의 눈도 예전보다 더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거 대박인데? 정말 힘든 사태네요. 그러나 결코 돕지 않을 테니 천안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채무라면 자력으로 어떻게든 된다는 말이지.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지원 요청 같은 건 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는 거지.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한국과 호탕하지 않으면 된다. 만일 업무를 한다고 해도 현금 결제해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군. 걱정이 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군요. 일본은 저번처럼 도와주지는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말이야. 만일 위기가 닥쳐도 중국이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